XRP가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코인쉐어스가 이제 매 주기마다 일정한 주기마다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도 저희가 시장에서 자주 참고를 하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총 5억 2,7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일단은 시장 전반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보여준 그 결과가 기관 자금 유입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 초반에는 5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됐지만,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4억 7,40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주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코인쉐어스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조금 주도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 투자자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 쪽도 이제 미국 기업들 차원에서, 기관의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는 이제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처럼, 원했던 것처럼 크립토의 수도가 되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풀어 드릴 건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 초반에는 중국 부자들이 조금 주도를 했었어요. 그 비하인드는,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자금 세탁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에 있는 돈이 많으신, 소위 말해서 부자분들께서 이렇게 크립토로 바꿔서 보관을 했다라고 해요. 이 암호화폐는 콜드 월렛으로도 보관이 되잖아요. 꼭 거래소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내가 하드웨어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이제 많이 유치시켰던 게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던 초창기의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채굴도 금지를 시키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전면 금지를 시키면서 형사처벌을 단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그 주도권은 확실히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수치로 보여지죠. 미국이 이제 물론 큰 나라이고 금융적으로 굉장히 넓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자금 쪽에 관해서도 미국 쪽의 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럽도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유럽이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작기는 합니다. 이게 유럽 역시도 7,8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보였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캐나다의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사실 4,3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크립토에 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은 국가였지만, 이번에 이제 관세에 관한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면서 유출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유럽 시장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유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를 선택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연합 내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또 암호화폐 기업들, 관련 기업들에 관한 규정 사항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도 유럽 연합 측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법을 아예 이제 개정을 하고 발의를 하면서 그게 확실시 되고 이제 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때문에 이제 유럽의 미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제 크립토 업계들은 좀 퇴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의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유럽도 적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유럽 시장이 많은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가 되는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4억 8,60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인 건 맞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갭이 너무나 커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위, 2위인 건 맞지만 그 갭이 크긴 큽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정말 크다라고 보기에는 이 기준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자금 유입이 4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2위인 이더리움은
30만 달러 소폭 유출을 하고 그리고 XRP는 1,47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 위가 1,470만 달러이고 1 위가 4억이 넘어가는 수치니까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비트코인 쪽으로의 기관 자금 쏠림 현상은 좀 심할 정도로 많기는 많아요. 근데 그 뒤를 잇는 2 위, 3위 이제 코인들도 기관들이 채택을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정말 이제 '작은 파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만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이제 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코인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제 집단들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상. 그런 커뮤니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누적 기준으로 총 53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유입이 됐고 이는 2024년 동안 440억 달러의 총 유입액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채택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뭐 자금 유입, 기관의 자금 유입은 건재했다.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렸지만 건재했다.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 해보셔도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자금 쏠린 현상은 여전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사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장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